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이 연속형 분포가 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입니다. 실제 그 통계학에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정규분포 가정에서 개발됐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실은 우리가 요 n은 이제 정규분포 영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n은 노멀 뜻하고요. 두 가지 모수가 있습니다. 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뮤는 모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스퀘어는 모 분산입니다. 그래서 모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수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뮤와 시그마가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분포인지 확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뮤는 모 평균 뮤는 분포의 가운데를 뜻하는 거고 분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고 시그마는 분포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의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로서 이게 이제 뮤가 딱 이제 중간이 되는 거죠.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볼록성이 바뀝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이제 시그마가 작은 모집단의 분포는 평균 주위에 가깝게 몰려 있고, 이게 3포가 작은 거니까요. 시그마가 크면, 그렇죠? 아주 이게 넓게 이제 퍼져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이 0이고, 그렇죠?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의 형태를 보면 여기를 보면 현재 지금 세 가지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평균은 동일하지만 실은 평균은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은 지금 전부 15인데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 4, 6 해서 어느 게 2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시그마가 2인 경우, 이게 이제 시그마가 4인 경우, 이게 이제 시그마가 6인 경우. 그래서 표준 편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3포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분포를 보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이 평균이 다르지만 그렇죠? 보면 평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균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여기 또 평균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 또 평균이 하나가 더 있죠. 평균이 세 가지 다르지만 표준 편차가 동일한 그런 정규 분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규 분포를 정의하는 두 가지 모수가 있죠. 로케이션 파라미터가 이제 평균이고, 평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규 분포가 어디로 왔다 갔느냐를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3포도 시그마가 따라서 이게 얼만큼 이제 뾰족하든지 이게 얼만큼 퍼져 있는지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8, 95, 99.7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모든 데이터가 이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68%라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이 68%. 그 다음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 마지막으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9.7%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함은 대부분의 관측치가 이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3 시그마 안에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규분포는 같은 형태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얻을 수가 있고, 표준화한 후에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표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 정해지면 완전히 결정되면 완전히 정의가 되는 건데, 이게 평균과 분산의 어떤 조합은 무수히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나 프로그램에서 이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통계표만 있어도 실은 정규분포의 경우는 확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평균이 64.5고, 그렇죠? 표준 편차가 2.5인 어떤 정규분포인데, 이거를 우리가 실은 표준화를 통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자료는 우리가 G 스퀘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인데요. 이게 무슨 걸 나타내냐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확률이에요.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확률이고 여기 이제 G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G 값인데 우리가 보통 G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G는 이제 노멀, 제로,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 값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0.00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읽는데 그래서 0.00 마이너스 2.40에 코레스판딩 값이 0.0082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 이 표준 정규 분포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G가 마이너스 2.40보다 작을 확률이 뭐냐? 그게 여기 있는 값이에요. 0.0082. 마찬가지로 여기 0.0069라는 건 뭐냐면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46보다 작을 확률은 0.69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그젬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표준화를 거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은 우리가 궁금한 게 산모의 영양 상태가 임신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표는 240일 이상의 임신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찍 나면 이제 아이의 건강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임신 기간을 240일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여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이제 분포가 있어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 파란색은 비타민만 이제 먹는 그런 그룹이었고 이 두 번째 그룹은 비타민과 어떤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음식을 주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2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평균이 266, 표준 편차가 15인 그런 이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240일간 임신을 유지 못하는 산모의 비율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그래서 요 값이 240이에요. 240이 안 되는 요 확률을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요 값이 이제 여기 240이잖아요. 그래서 x는 2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경우는 지금 바이타민만 먹는 그룹이었잖아요. 아까 거기서 평균은 250, 표준 편차는 20이니까 이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 늘 x에서 모평균 뮤를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240에서 250을 빼고 20으로 나누면 그 값이 마이너스 0.5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표준화가 나왔으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probability of G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죠. 요거는 이제 어디 가면 되냐면 아까 우리 얘기한 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요 확률이 0.3085. 다시 말해서 바이타민스 온리 그룹, 즉 그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에는 30.85%가 240일보다 짧은 임신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룹은 이제 바이타민과 함께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보면, 자, X의 값은 똑같죠? 240 이하를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제 뭐가 변하냐면, 모 평균이 266으로 굉장히 커졌고, 표준 편차가 이제 15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하고, G 값을, 그래서 지속화로 한 G 값을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표준 정규 확률 분포를 따르는 G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7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 표준 정규 분포에 가서 이 확률을 보면 이 값이 0.0418. 다시 말해서 바이타민과 함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는 그룹은 그 경우에는 단지 4.18%의 산모가 240일보다 짧은 그런 임신 기간을 갖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앞의 경우에는 30.85%고 2번 경우에는 4.18%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비타민과 좋은 음식을 병행한 경우, 그렇죠? 8개월 이하 임신 기간을 갖는 산모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임신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